잠 못 이루는 밤 7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학원에 대한 기대인데요. 어떤 학부모님이 아이를 이제 학원을 처음 보내고 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학원이라는 것이 다 이런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연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아이고 처음 수학학원을 보냈습니다. 이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올라가는 아이로 보입니다. 선행을 전혀 해보지를 않아서 유명 학원은 열애시키고 집 근처 소규모 과외식 학원으로 보냈어요. 학원에 대한 기대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보통 이제 대형 학원들은 테스트를 보죠. 테스트를 보고 그리고 이제 학원 진도도 보통 많이 나갑니다. 선행 같은 경우는 특히 언제 많이 나가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많이 나가죠. 고등부터는 선행 진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요. 고등부터는 들어갈 반들이 꽤 있습니다. 고등부터 이제 진도가 수렴하죠. 그러니까 초중등 같은 경우는 쉽다 보니까 이때는 진도가 빠르고요. 특히 초등 같은 경우는 엄청 빨리 빼죠. 대부분 학원에서 어떤 원리 그런 부분들은 거의 이제 설명 없이 그냥 이제 공식, 연산 같은 거는 공식들만 설명해서 쭉쭉 나가죠. 그래서 연산을 미리 하고 오지 않은 아이들은 못 따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형 학원은 테스트를 봐서 합격을 해야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선행 진도도 빨라서 들어갈 반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집 근처에 소규모 과외식 학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소규모 과외식 학원이 정말 과외인지 아니면 여러 명을 1대1로 봐주는 건지 이거를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1대1 과외 같은 경우는 이제 수강료가 많이 비싸겠죠. 그리고 여러 명을 봐주는데 단지 학생들을 동일한 진도로 칠판 강의식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1대1로 봐주는 경우도 있죠. 초등이나 중등까지는 개념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4명에서 한 8명 내외를 1대1로 돌아가면서 봐주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조 강사 1명 더 쓰면 10명 넘게도 돌아가면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학원이 여러 명을 1대1로 봐주는 학원이냐 아니면 정말 과외식으로 이 학생에 대해서 한 2시간 동안 1대1로 봐주는 곳이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학원에 대한 기대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어젯밤에 아이가 풀어온 문제집 풍산자 서술형을 봤어요. 현재 2월은 얘가 6학년으로 예상이 되니까 5학년 전과정 특히 분수를 이제 점검을 하는 것 같고요. 3월부터는 6학년 진도를 들어갈 예정이라고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학년 과정 복습을 하고 있는 거네요. 5학년 과정 점검 복습 이런 상태죠. 자, 분수 곱하기 분수 단원에서 두세 문제를 틀렸길래 이 문제는 왜 틀린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아이 말이 이거 실수인데 내가 원래 풀었던 것이 맞았거든. 근데 옆에 숫자를 적어서 틀렸어. 옮겨 적기 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풀이 과정을 살펴보다가 이상해서 다시 물었죠. 아이가 말하기를 계산을 쭉 했는데 숫자가 4자릿수가 나오면서 너무 커져서 왠지 문제의 답이 아닌 것 같아 다시 했고 다시 푸는 과정에서 얼떨결에 나온 2자리 숫자가 답인 것 같아 적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계산의 예를 여기 이제 들어줬는데요. 풀이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니 문제에 필요한 수식이 4분의 9 곱하기 4분의 9 곱하기 16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거 계산하려면 이렇게 약분해서 80을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얘가 그냥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서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나 봐요. 이걸 먼저 계산해서 16분의 81 곱하기 16.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놀라운 게 보통 이 정도면 이렇게 약분을 할 만한데 이거를 또 이렇게 계산을 했답니다. 이렇게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 숫자가 너무 커져서 이건 아니다 싶었다라고 아이가 느껴서 그래서 다시 풀다가 잘못 적힌 근접 수 2자릿수를 답으로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얘가 이렇게 숫자가 많이 크니까 이거 답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풀다가 이거를 아마 답으로 적은 것 같아요. 답으로 이거를. 자, 이 문제만 그랬나 싶어 다른 문제들을 보니 틀린 문제든 맞은 문제든 모든 문제들을 약분을 사용하지 않고 곱셈과 나눗셈을 풀어서 해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모든 문제를 약분을 사용하지 않고 풀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분을 뭐 까먹었거나 그랬나 봅니다. 어머님이 직장을 다녀서 바쁘죠. 직장 다니면 이제 아이 케어하기가 힘듭니다. 저도 맞벌이라서 이거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아이를 찬찬히 봐주지 못했기 때문에 과외식 학원 1대1을 보내면서 기대했던 것은 아이가 푸는 과정을 선생님이 지켜보면서 어디에서 막히고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파악한 뒤 아이가 그 부분을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주고 그 뒤 다른 문제들을 통해 연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졌습니다. 제가 도움을 요청드리는 것은 일단 뒤에 내용 보기 전에 이 부분을 잠깐 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어머님들이 바라시는 거죠. 먼저 확인을 할 게 그걸 확인해야 돼요. 정말 한 명만 두고 하는 거냐
아니면 여러 명을 두고 하는 거냐,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한 명만 두고 한다면 당연히 이런 수업이 가능하고, 한 명만 두고 하기 때문에 수강료도 어머님이 충분히 어느 정도는 지출을 했을 것 같기 때문에, 만약에 학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학원에 문의를 해야죠. 이렇게 1대1로 과외식으로 수강료도 많이 지불했고 우리 아이만 그 시간 동안 봐주는 건데 옆에서 풀이 과정부터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 여러 명을 봐주는 학원이다, 이런 경우는 학원에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을 채점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부모님들이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8명을 한 번에 하는 강의식 학원을 가겠다. 강의식 학원은 일반적으로 개별 학원보다는 오히려 관리가 떨어지는 경향이 더 많습니다. 보통 이제 숙제 채점 같은 경우도 스스로 하죠. 숙제 채점이나 문제 채점을 강의식 학원은 보통 스스로 아이한테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나는 강의식 학원을 가겠다. 그러면 강의식 학원의 장점들을 노리고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는 동일한 똑같은 수강료인데 강의식이 아니라 개별 첨삭식 학원을 가겠다. 그러면 개별 첨삭식 학원이 가지는 좀 장점들을 누리려고 하는 건데, 개별 첨삭식 학원은 1대1로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채점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섬세하게 아이 풀이까지 이렇게 봐주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대치를 낮추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기대치를 높이고 싶으면 정원이 좀 더 적은, 수강료로 더 내고 정원이 적은 뭐 2명, 뭐 3명, 2-3명 정도면 아마 가능할 수 있는데 2-3명 정도 하는데 이런 데를 보내든가, 아니면 말 그대로 정말 한 명만 내 아이만 데리고 하는 그런 과외식 학원을 보내든가, 그래야 이제 좀 가능한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가지는,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냐면 제 부인도 자녀들이 뭔가 틀리거나 그러면 이렇게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1대1로 하니까 이제 가능한 거고, 여러 명이 되면 그럴 만한 시간적 확보를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해줄 수 있는 학원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수강료나 몇 명인지 정원이,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야 되죠. 자, 학원에 대한 제 기대치가 잘못 설정된 것인지 아니면 학원을 옮겨야 하는 것인지 판단이 잘 안 돼서 여쭙니다. 더욱 안타까웠던 것은 입학 상담 전 3차례 원장님을 방문해서 분수, 약수, 배수 부분 보완을 부탁드렸고 좋은 선생님을 추천해 주셔서 진행했던 거였거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한 명만 데리고 하는 거면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다. 여러 명이라고 하면 학원 시스템상 이런 것까지 봐주기가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면 그때는 이제 요구보다는 부탁을 하는 거죠. 아이 풀이를 봤더니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담당 선생님이 좀 더 체크를 해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겠죠. 그래서 일단 부모님이 먼저 생각을 하실 거는 학원 구조가 뭐냐, 한 명을 데리고 하는 학원이냐 아니면 여러 명을 데리고 하는 학원이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한 명을 데리고 하는 학원이라 충분히 수강료를 일반 학원에 비해서 2배, 3배, 뭐 4배 충분히 많은 양을 지불을 했다 그러면 이런 부분 제대로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고, 그게 안 되면 이제 학원을 옮기는 방법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 명 학원이면 먼저 학원 측에 문의를 해봐야 되죠. 이러이런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관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관리가 되나요? 그래서 관리를 학원 시스템당 그것까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해주는 학원으로 옮기셔야 되고요. 만약에 학원에서 그러면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혜택을 받으면 되는 거죠. 보통 여러 명이 가르치고 그러면 아이들의 문제점들을 이렇게 하나씩 일일이 관리하기가 힘듭니다. 학부모님이 예를 들어 이런 것들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거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면 신경 쓰는 경우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좀 못하는 아이들,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계속 고쳐도 답이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연습장을 가져오게 하죠. 풀이를 보면서 어디에 틀렸는지 찾아줍니다. 근데 이게 부모님 생각에는 다 해주면 좋겠지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렇게 여러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이 학생 한 명한테 과외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를 이렇게 봐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얘가 뭐가 문제가 있지 해서 이렇게 파악하는 작업을 하죠. 안 되는 아이들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은 넘어가고, 예를 들면 뭐 활용 문제를 계속 틀리더라, 오답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연습장에다 식을 써서 풀게 하고 뭐가 잘못됐는지 보고, 얘가 식을 못 세운다 그러면 뭐 해설지 필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대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있으면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학생만 특별히 이렇게 딱 집어서요. 그리고 어떤
어떤 아이는 개념을 배웠는데 금방 까먹더라. 그러면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조치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치가 잘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제 테스트를 보거든요. 오답 테스트나 이런 것들을 프린트를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1회 이상은 이렇게 프린트 같은 거를 꼭 주면서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교재 정답률하고 이 프린트 정답률을 비교를 해서 얘가 교재 풀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프린트 정답률이 떨어진다 그러면 학생을 확인을 하죠. 보통 숙제를 이런 경우는 베껴서 하거나 아니면 대충 찍거나 뭔가 교재를 제대로 안 푸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메타인지 능력이 떨어지는지 하여튼 뭔가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테스트를 봐서 교재를 잘 풀어서 얘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프린트는 못 풀더라. 테스트는 점수가 안 나오더라. 그러면 그 학생을 이제 점검을 하죠. 숙제를 해오거나 교재를 풀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설명해봐라. 설명해보라고 하면 끝나요. 설명해봐라 그러면 설명을 제대로 못했다. 그러면 이제 베껴서 했거나 찍어서 했거나 해설을 받거나 콴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상한 방법으로 푼 거죠. 설명해보라라고 하면 끝났는데 모든 아이들을 설명하기에는 1대1 수업이 아니니까 그건 불가능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아이들을 찾아가는 거죠. 자, 더불어 보다 근본적으로 학원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이런 문제가 약분의 개념이 없어서인지 숫자 감각이 떨어져서 연산훈련을 더 해야 하는 것인지 분수 문제를 더 연습하면 해결될 일반적인 문제인지 여쭙고자 글을 올립니다. 이 문제를 학원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문제가 뭔지를 이런 부분 중에 어떤 게 문제일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서 학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소통을 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지금 아이가 약분의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다시 뭐 연산 교재를 또 새로 풀 필요는 없고 이런 약분의 개념 이런 부분은 좀 까먹거나 놓치거나 그런 것 같으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 조금 연습을 하면 되겠죠. 아니면 이런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선생님이 이제 좀 지적을 해주거나 풀이를 보면서 너 여기 또 약분 또 놓쳤네 또 놓쳤네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좋겠죠. 실수하는 부분들만 골라서 한 20문제 정도씩 학원에서 만들어줘서 연습을 하면 충분히 뭐 해결이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은 학원 원장님한테 얘기를 하면 원장님이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담당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원장님한테 한 소리 듣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담당 선생님한테 문자를 보내서 우리 아이가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학원에서 좀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담당 선생님이 해법을 얘기해 주겠죠. 저희 학원 구조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챙기는 게 좀 힘듭니다. 그러면 이제 뭐 환불을 해드리든지 아니면 다른 학원을 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담당 선생님이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봐줄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신경 써서 챙기도록 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니면 담당 선생님이 이 부분까지는 제가 하는데 요거는 집에서 어머님이 좀 도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부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머님이 맞벌이로 일을 하시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주면 호환이 돼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채점 같은 경우는 많이 해달라고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왜냐면 채점을 제가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베끼는 거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트라우마가 많이 생겼어요. 아이들 이제 베끼는 거, 숙제 베끼고 그런 거에 너무 트라우마가 많이 생겨서 부모님들한테 가급적이면 집에서 좀 바쁘시더라도 채점을 하고 아이 상태가 어떤지도 한번 보고 채점을 하면 상태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한번 고쳐서 학원에 보내시라고. 그럼 고쳐서 보내면 본인이 고민까지 한 거고 그럼 학원에 오면 제가 힌트만 줘서 문제를 풀게끔 유도를 하면 시간도 얼마 안 걸린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많이 부탁을 합니다. 간혹 어떤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는 전혀 이게 베껴서 하는 아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채점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 경험상 부모님이 우리 아이는 전혀 숙제를 베껴서 할 아이가 아니다라는 애들 중에 거의 90%가 다 베껴서 저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부모님은 안 베낄 것 같다라는 애들의 거의 90%가 숙제를 막 베낀다라는 거죠. 이런 아이들은 그냥 바로 나와요. 그냥 교재 정답률은 높은데 시험 보면 점수가 안 좋으면 숙제한 거 그냥 물어보면 그냥 대답 못 하거든요. 다시 풀어보라면 못 풀면 베낀 거잖아요. 제일 좋은 거는 집에서 숙제를 한번 채점을 하고 고치고 학원에 오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거죠. 학원 구조에서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집에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는 것들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추천하는 것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숙제 채점 그런 거 해서 한번 집에서 고쳐갖고 아이가 오면 숙제를 베낄 위험도 없고
자기가 한 번 더 고쳐서 학원에 오니까 못한 아이들은 학원에서 숙제만 고치다가 집에 가거든요. 그럼 수강료 낸 게 아깝잖아요. 집에서 고쳐도 되니까. 그래서 학원에서는 고치다가 안 되는 것들 질문만 하면 좋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집에서 봐주면 학원 다니 효과가 훨씬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매우 못하는 아이들은 집에서 설명하게 이렇게 시키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거 학원에서 일일이 다 설명하게 시키기가 힘들거든요. 그럼 집에서 오늘 학원에서 배웠던 거 개념을 보지 않고 한번 설명해 봐라. 그럼 힘들면 보고 설명해라. 그 다음에 없앤 다음에 설명해 봐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효과적이고요. 까먹었으면 EBS 인강 같은 거 듣고 다시 한번 설명해 봐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개념이든 문제든요. 못하는 아이들은 잊어먹는 속도가 깨진 독에 물 붓기 같이 설명해줘도 또 잊어먹거든요. 귀로 듣고 보는 수업으로는 극복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쓰고 말하는 것들을 해서 뇌에 각인을 시켜줘야 돼요. 학원하고 상의를 해서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을 하고 해줄 수 있는 건 좀 부탁을 해주면 좋아요. 근데 부탁할 때는 제일 좋은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제 경험상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하면 그게 이제 선생님한테 오게 되고, 선생님은 원장님한테 혼나니까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아이를 또 가르치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르치는 마음이 안 생기겠죠. 가급적이면 담당 선생님이 아이한테 연락처 좀 알아봐라 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이제 문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게 좀 해주면 선생님이 이제 많이 좀 더 신경을 쓰겠죠. 그리고 좀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담임 선생님들한테 뭔가 이제 부탁을 하잖아요. 이런 부분 신경 써달라고 이렇게 할 때 어머님이 주게 되면 좀 금액도 커지고 부담스러우니까 아이가 뭔가 이제 고마운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좀 주게끔 이렇게 시키는 것도 괜찮습니다. 가격은 한 1,000원 정도? 커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음료수 같은 캔 음료수, 뭐 과자,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이가 고마워서 드리는 것 같이 아이 편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 선생님 드려라, 네 돈으로 샀다라고 해서 줘라 그러면 선생님이 그 한 1,000원 정도 되는 거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주면, 부모님이 주는 거는 이제 좀 부담스러워하지만 아이가 주면 좀 고마워하거든요. 학생들이 이렇게 갖다 주면 담임 선생님이 좀 이제 기분이 좋죠. 내가 좀 더 얘한테 신경을 써야겠다. 어떤 스승으로서 좀 더 관심 갖고 이렇게 해야겠다. 나한테 고마움을 느끼는구나. 나도 얘를 좀 애정을 가지고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팁을 하나 드리면 이렇게 한 1,000원 정도 내외 정도의 금액으로 좀 얘 공부하는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다 그러면 부모님이 아니라 아이가 드리는 것 같이, 선생님 저 이런 부분 좀 부족했는데 선생님이 신경 써줘서 고마운 것 같아서 이거 제가 드리려고 샀어요. 이렇게 보내는 것도 좋은 팁인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원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갖지 마시고요. 강사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비율이 아마 90%에서 한 99%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학원에서 강의하는 학원 종사자들도 자녀들을 거의 학원에 보냅니다. 그럼 학원에 보낸다는 건 뭐냐면, 학원이라는 구조에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해주는 것들도 있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얻으려고 보내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목적이나 뭔가에 만족하면 그런 만족하는 학원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가령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는 강의 위주니까 관리가 거의 없어요, 고등부는. 그러면 그냥 좋은 강의를 듣게끔 하고 질문도 받아주잖아요. 좋은 강의 듣고 질문만 받으려고 고등부 학원을 보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잘하는 자녀를 가진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첨삭식으로 모르는 것만 질문을 받아주는 학원도 있거든요. 그런 학원을 보내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을 영어학원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는 것들 중에 영어를 잘하고 뭐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는 것보다는 그냥 애들이 좀 더 열심히 하게끔, 공부를 숙제도 하고 열심히 하게끔 그런 것 때문에 보냅니다. 뭐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 그런 건 바라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런 거 관리를 학원에서 뭐 많이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하는 것보다는 학원 가면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다? 그거 하나 목적으로 지금 보낼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주변에 재종반에서 여러 과목 선생님도 보면 자녀도 다 학원을 보내거든요. 거의 90%, 99% 이상이. 그러면 그 나름 거기서 필요한 것들, 사교육을 이렇게 직접 가르치는 사람들도 이런 사교육에서 충분히 필요하거나 우리 아이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보내는 거니까, 필요한 것들, 난 이것들만 목표로 해서 이것들을 얻을 수 있으면 이 학원을 보내겠다. 그런 데를 이제 보내면 되는 거죠. 제일 좋은 어떤 수업 구조는 관리형 과외. 그러니까 경력이 있어서 수업도 잘하시는 선생님이 관리까지 해주는 거죠. 관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가 이제 개념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개념 설명하기라든지 이렇게 해서 학습 능력 자체도 높여줄 수 있는 과외.
그러니까 대학생 같은 경우는 그냥 개념만 설명하고 넘어가잖아요. 이런 과외 말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학습 능력이 부족한 아이들은 배워봤자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아예 학습 능력도 같이 높여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철저하게 얘가 제대로 아는지 그런 것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1대1 관리, 과외 이런 게 이제 제일 좋은 어떤 구조죠. 단지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수강료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타협을 하는 거죠. 얻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요. 아까 대형학원을 못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대형학원에 많이 근무를 해봤지만 대형학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강사진들도 오히려 좀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학원 강사를 보고 대형 학원에 오지 않고 프로그램을 보고 부모님들이 오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대학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대학병원을 가면 그 의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그냥 신뢰감을 가지고 가는 것 같이 개인 병원보다 대학병원을 신뢰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대형 학원에서는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약간 초보 강사도 많이 쓰고요. 경력 있는 강사가 있으면 2명이 들어가게끔 하면 되거든요. 약간 초보 강사 1명, 경험 있는 강사 1명. 그래서 이제 강사 급여도 좀 낮춰서 이렇게 강사를 키워서 수익성을 높이는 학원들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강사진이 좀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관리 같은 경우도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대형 학원 같은 경우가 그냥 수업만 하고 끝내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들 보시기에 어떤 학원을 가면 완벽하게 되겠지라는 그런 기대 자체를 버리시는 게 좀 좋은 거죠. 학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학원에 보낼 때는 이 학원에서는 이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는데 우리 아이가 이게 부족하니까 이 정도만 만족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학원을 보내는 거고 이 학원에서 이게 만족됐는데 또 다른 게 필요하면 또 다른 학원을 보내는 거지 어떤 학원에서 1대1 관리형의 과외까지 받는 것 같이 그런 거를 다 해주겠지라는 그런 기대는 보통 안 갖죠. 자, 오늘은 처음 학원을 보내고 이러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기대 못 미쳤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좋은 거는 대화를 해야죠. 그리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학원 구조라면 요구를 하는데 강사 선생님한테 직접 얘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물어보는 게 좋아요. 요구를 똑같이 할 때도 얘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됐는데 이 분수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집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아마 학원 강사들은 그러면 제가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제가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아니면 막 학원 수업 구조에서 그게 힘들면 그러면 그런 부분 제가 프린트를 만들어 줄 테니까 어머님이 시키시고 모르는 것만 저한테 질문하게끔 이렇게 하라고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거나 이런 대안을 대부분 마련을 해주니까 소통을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